자, 글청자입니다. 저는 거의 30대 중후반부터 월 1, 200도 못 번 적이 많았어요. 대부분의 기간 동안 남한테 무시당하면서 일해왔고 뭘 해도 성과도 없고 뭐 쓰레기 같은 미래만 예정돼 있었던 뭐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지금은 집도 한 개 있고 벤틀리는 아니지만 벤츠는 타고 있고 40에 결혼해서 늦둥이 아들도 있고 이 아들이 좀 더 크면 약간 비싼 뭐 상위 교육기관에도 보낼 정도로 뭐 그 정도. 과거에 비해서는 인생이 아주 조금 바뀌었어요. 오늘 드릴 말씀은 힘내라는 이야기가 아니라 제 아들이 크면 제 아들에게도 들려줄 그런 현실적인 이야기입니다. 제가 진짜 오늘 엄청난 제 실제 경험을 이야기해 드릴 건데 구독이나 좋아요 중에 한 가지는 해주세요. 자, 기원전 4세기 고대 그리스의 철학자 플라톤은 이런 말을 했다고 합니다. 사람들은 각자 자신의 능력과 성격에 맞는 일을 배정받아야 한다. 이게 뭔 말이냐면 같은 자동차라도 열쇠는 다 다르죠. 요새는 거의 다 스마트키이긴 한데 어쨌든 차량용 스마트키랑 안 맞으면 차가 안 열린다는 겁니다. 안 맞으면 제 기능을 못한다는 점을 말하는 거죠. 인간도 똑같아요. 이 말은 내가 아무리 잘나고 노력해도 내 상황이나 내 환경이 나한테 기회를 주지 않으면, 그러니까 내 환경이랑 나랑 맞지 않으면 어떤 사람도 목표를 달성하기 힘들다는 말이에요. 이게 사회심리학에서는 사람과 상황 사이에 적합성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어떤 사람은 정말 태어났더니 아빠가 빌 게이츠야. 뭐 그런 사람도 있고, 누구는 뭐 염창교, 아빠가 교수님이고 엄마가 빌딩 주면 자식이 몇 번 실패해도 계속 기회를 줄 수 있어요. 그런데 가난한 집은 한 번이라도 기회는 고사하고 도리어 형제들과 부모 뒷바라지 하느라고 인생 골병 들잖아요. 물론 예외는 있죠. 부유한 집에도 망나니가 있고 뭐 가난한 집에서도 개천용이 나긴 하는데 그러나 그건 어디까지나 예외 상황일 뿐이고 일반적이지는 않습니다. 현재 행복하신 분 계십니까? 내 주변 환경이 날 행복하게 해줘요? 별로 그렇지 않죠. 여기서 뭐 정치 생각나는 분이라면 정치병 중증이니까 신분 좀 끊으세요. 내가 10년째 히키코모리든 알바로 간신히 뭐 굶지는 않고 살고 있든 뭐 학벌은커녕 뭐 유치원 졸업장도 간신히 땄든 뭐 대다수는 늘 어렵고 자기가 원하는 삶을 살기는 힘든 그런 세상이에요. 저도 그걸 겪었고 제 아들도 크면 이 점을 말해주고 싶더라고요. 남보다 좋은 직업을 갖는다거나 평균보다 더 많이 벌어서 얼굴에 더 비싼 거 뭐 찍어 바를 수 있다거나 뭐 이런 기회는 소수에게만 돌아가는 행운이지 절대 다수한테는 주어지지 않는 그런 그림의 떡이에요. 막말로 모두 100억 버는 세상이면 100억이 뭐 돈이야? 지금 짐바브웨에서 계란 3개 사는데 100조 달러 줘야 돼요. 농담이 아닙니다. 빈부의 격차는 막을 수 없다는 거고 계층 간 이동은 이제 정말 어렵다는 거예요. 물론 잘 될 가능성도 있어서 선택이라는 측면에서 보면 연휴에 뭐 술 퍼먹고 놀 수도 있었고 또는 그 시간에 책 읽고 공부할 수도 있었어. 선택입니다. 우리는 주로 후자를 선택했을 뿐이고 그래서 부모님들이 인생 마지막 사달이라는 대학 교육에 그렇게 대출받고 자기 목숨 다 바쳐서 애들 교육시키려고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자기가 살아보니까 대입 그거 말고는 가진 거 없고 물려받을 거 없는 놈이 상위 계층으로 기어 올라갈 방법이 없다는 걸 이제 알게 됐거든. 근데 이놈이 공부를 안 하네. 자, 됐고. 그럼 내년이면 30 되고 40 되는데 변변한 직업도 없고 못쏠 아다면 뭐 죽어야 돼? 그럴 수는 없잖아요. 세상에 기어 나왔는데 내 족족이라도 남겨야지. 뭐 등신같이 뭐 밟히고만 살다가 가기엔 억울하고. 저도 몇 년 동안 그랬어요. 무시당하고 뭐 자존감은커녕 집에서 부모님 돈이나 축내고 아주 불성실하고 늘 불평 불만이고 뭐 이렇게 살 바에야 어디서 그냥 칵 돼졌으면 하는 생각도 수없이 했어요. 그러다가 오늘날 평균보다 몇만 원이라도 더 벌게 되고 효도라는 것도 이제 조금씩 할 수 있게 된 그런 단 한 가지. 이게 뭐냐면 간단한 일에서 잘하면 된다는 거. 따라서 목숨 바쳐 일하거나 노력하지 않아도 충분히 잘 먹고 잘 산다는 거, 이거예요. 지금까지 배웠던 것처럼 우리가 성실하게 뼈 빠지게 일하지 않아도 된다는 점이에요. 이게 포인트입니다. 이렇게 간단하게 관점만 바꿨을 뿐인데 1년 만에 제 인생이 180도 바뀌게 됐어요. 뭔 개똥 같은 소린지 잠시 설명드리고 마칠게요. 먼저 모니터가 존재하는 이유는 우리한테 화면을 보여주기 위해서야. 그렇죠? 그래야 게임을 하던 일을 하던 야동을 보던 자, 됐고. 즉 모니터의 본질은 보여주기입니다. 이 기능이 안 되면 모니터는 버려야 돼요. 할인 농장에 있는 닭들도 안타깝게도 프라이드 치킨이 되기 위해서 존재합니다. 만약 얘들이 어떤 뭐 아인슈타인의 일반 상대성 이론에서 말하는 그 가속도와 중력과의 관계를 안다면 모를까? 그게 안 되면 그저 1인 1닭일 뿐이에요. 그게 얘네들 존재의 이유입니다. 그럼 나는, 너는, 우리는, 인간은 대체 어떤 존재의 이유를 가지고 있을까? 저는 참고로 10대에서 20대에 이르기까지 중량 운동을 약간 했었는데 이때 허리를 다쳤어요. 그래서 장애가 생겼어요. 그래서 사는데 지장은 없는데 통증이 15년 넘게 가시질 않아요. 이 통증은 뭐 평생 간다고 그러더라고요. 의사 선생님이. 뭐 친구죠, 통증이. 최근 들어서는 목 디스크가 파열돼가지고 한 달간 죽을 뻔하다가 정말 941생으로 빠져나왔습니다. 대신에 평생 친구 하나 또 늘었죠. 그럼 이보다 더 나아가서 팔, 다리 중에 좀 안타깝지만 뭐 하나가 없다거나 뭐 정신에 뭐 이상이 있다거나 이러면 인간도 폐기되거나 잡아먹히거나 그럴까요? 그런 일 없죠? 인간만 유일하게 그 존재 가치가 불문입니다. 불문. 이유 없이 타인에 의해 폐기되지 않는다는 겁니다. 1억짜리 수표에 똥 묻었다고 버리는 똥멍충이는 없잖아요. 스스로를 우습게 보지 않는 시각. 이게 어려움에서 벗어나는 첫 번째
단계라는 거고요. 이게 잘하는 짓의 시작입니다. 지금 아무리 찾아봐도 내 살 길이 없다는 뭐 그런 느낌, 혼자 된 느낌, 뭐 인간 구실하긴 글렀다 같은 뭐 이런 느낌들, 이미 인생 선배들이 다 느껴본 감정들이야. 이 감정들이 별거 아니란 게 아니라 하늘이 무너진 것 같은데도 돌파구가 있다는 말이고, 빠져나오는 게 생각보다 쉽다라는 걸 말하고 싶은 거예요. 이제 실제로 잘한다는 의미가 뭔지 이야기하고 마치겠습니다. 제가 잘한 건 어떤 학벌이나 뭐 직업, 기술력 이런 게 아니라 상대방을 이해한 거예요. 정확하게는 시장을 읽은 거지. 그랬더니 할 일은 대폭 줄어들고 100만 원 벌 때보다 노는 건 더 놀고 버는 건 5배에서 10배도 더 넘게 벌게 됐어요. 문제라는 걸 이해해보면 쉽습니다. 문제는 현재와 원하는 바 사이의 간극이잖아요. 예를 들어서 월 2천만 원 벌고 싶은데 월 200만 원 버는 사람은 현실과 이 상태에서 한 1,800만 원만큼의 간극이 있고, 이 간극만큼이 문제라는 거죠. 더 쉽게 이야기해서 노래를 잘하고 싶은데 노래를 못하는 사람이면 이 차이만큼 문제를 가지고 있는 거고, 글을 잘 쓰고 싶은데 글을 못 쓰는 사람, 뭐 추워서 수도가 얼었는데 이걸 빨리 고쳐야 얼른 씻고 출근할 수 있는데 그걸 못하고 있는 사람 등등 문제는 많잖아요. 제가 사무실에 책상하고 의자 주문했는데 예전에도 했던 이야기예요. 조립하는 제품이더라고. 어쩐지 싸더라고. 근데 어쨌거나 배송이 왔으니까 하루 종일 혼자 조립했는데 결국 안 돼서 포기했어요. 그래도 내비둘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블로그에 내가 사는 지역명하고 가구 조립 이렇게 키워드 검색하니까 전문가들이 나왔어요. 그 중에 한 명한테 전화해갖고 15만 원 주고 30분 만에 이인긴 뭐 보시 전동기구 그런 거 있죠. 뚝딱 해주고 가더라고요. 이 전문가분들 하루에 5군데만 가도 75만 원 벌고 한 달이면 2천만 원이 넘는 수익이 가능해집니다. 이걸 한두 달, 몇 달 하다가 창업 아이템을 만들어서 가르친다면 1인당 500만 원을 받고 판매하는 어떤 창업 아이템, 그러니까 강의나 1:1 코칭 아이템도 될 수 있다는 말입니다. 스마트 스토어나 토익, 뭐 아니면 블로그 상위 노출 같이 앉아서 하지 않아도 좋은 아이템들이 널렸다는 거예요. 이게 문제고, 그 문제를 해결한 문제 해결이라는 겁니다. 여기서는 내 기술과 블로그 노출 이 두 가지로 상대방의 문제를 30분 만에 해결해 줬고, 먹고 사는데 문제도 아주 쉽게 해결했습니다. 어떻게? 한 명한테 제공하는 서비스를 이제는 다수한테 제공하는 단계적 수익화 전략만으로. 말은 어려운데 되게 쉽죠? 직종 불문 존경도 받게 돼요. 에이, 뭐 가구 조립하는 거 그거 공구만 있으면 되는 거 아니야? 라는 사람은 정말 사업 아이템과 그리고 시장이라는 구조를 1도 모르는 사람입니다. 세상은 이렇게 내 문제를 해결해 줬으면 하는 사람들로 넘쳐나요. 뭐 AI나 뭐 의대 뭐 이런 거 안 나와도 되고요. 오로지 사람들의 문제를 인식하는 것, 그리고 그 해결책을 전부, 그리고 단계적인 돈으로만 연결시키면 아주 잘 먹고 잘 사는 그런 짓이 된다는 거예요. 그 중에 첫 단추이면서 돈 안 드는 게 전자책이라서 제가 특히 좀 더 강조하는 것 뿐이고, 제가 비즈니스를 해온 원칙을 3가지 요소로 정리하면, 첫 번째 대상, 두 번째 이 대상이 가진 문제, 세 번째 이 대상이 가진 문제 해결책, 이 3가지로 요약할 수 있어요. 이걸 인식하면 하루에 게임 5시간씩 조지던 사람도 그거 하면서 돈 벌 수 있어요. 그런데 솔직히 5시간이면 좀 인간적으로 많이 한 거니까 새해는 좀 그만하시고, 아무리 말해도 까먹는 게 또 이 3가지예요. 저는 안 해본 게 없습니다. 사기 맞는 거부터 뭐 노가다, 뭐 각종 알바, 뭐 정규직 직장부터 임시직, 뭐 그리고 뭐 일일 1포스팅, 뭐 새벽 4시 일어나기, 그런데 이런 것들이 전부 개똥, 왓더 뻑이라는 걸 알기까지 10년도 더 걸린 것 같습니다. 이렇게 사람은 한번 사회화가 되면, 그러니까 세뇌되면 그 관점을 바꾸기가 죽기보다 어려워요. 열심히 공부해야 되고, 뭐 좋은 직장에 취직해야 되고, 좋은 아빠가 돼야 되고, 썩내지 말아야 되고, 남들 가는 길로 가야 되고, 뭐 이런 자본가들 위주의 사회적 각본들 있잖아요. 에이, 릴렉스하고 아까 이야기한 좋은 대학 가기, 그래서 좋은 직업 갖기 같은 정해진 목표가 아니라 그냥 난 됐고 평균보다 조금 더 많은 돈을 벌면서 편하게 살고 싶다, 이런 관점에서 본다면 예전에는 맞았을지도 몰라요, 그런 얘기들이. 근데 지금 세상에서 안 맞는 이야기들이니까 과감하게 버려야 됩니다. 그래야 살아남고. 아니, 남의 문제를 해결해 주는데 일일 1포스팅이 뭐고, 대체 새벽에 잠 안 자고 일어나는 미라클 모닝 그게 다 뭐야. 남들 다 자는 데는 이유가 있어. 그러니까 잘 때 자. 일찍 일어나서 뭐하게. 일론 머스크 되게? 죄송합니다, 오바해서. 온라인 쇼핑몰이나 블로그 수익화, 그리고 아주 멋있어 보이는 뭐 돈 버는 유튜버 되는데 뭐 서울대나 부유한 부모 같은 좋은 환경 없어도 된다는 말이고, 10년간 뭐 히키코모리로 살았어도 됩니다. 돈 벌기 쉽다는 거예요. 즉, 내가 먼저 상대방 문제를 해결해주고 좀 더 시간이 난다면 그런 실용적인 것들을 가지고 블로그에 포스팅을 하거나 유튜브 영상으로 올리시면 돼요. 그러면 뭐 어떻게 되냐면 기술력과 인지도 2마리 토끼를 다 잡게 되는 거고, 그렇게 자고 일어났더니 만나는 사람이 달라지고 인정받게 되더라 라는 그런 시나리오예요. 보통 수사관들 어떻습니까? 어떤 의문에서 시작해서 용의자를 한 명씩 배제해 가면서 결국에는 범인을 찾게 되죠. 저도 개인이 할 수 있는 돈 버는 방식은 거의 다 해보고 가장 쉬운 최종 루트를 말씀드리고 있는 거예요. 물론 개별적 판단은 다르실 수 있으니까 알아서 판단하시고요. 진리가 뭔지는 모르겠어요. 다만 무슨 뭐 수도승처럼 매일매일 뼈를 깎는 수행을 하는 분들 계신데, 혹은 그런 결심을 하는 분들이 계신데 정말 말리고 싶습니다. 굵직한 기술 한두 개만 알고 그거 한 두어 달이면 되는 걸 무슨 일일 1포에 일일 1영상에 목을 메고 있습니까? 뭐
새벽에 시간도 없고 체력도 없으면서. 그럼 사람들이 그토록 해결하고 싶은 문제는 대체 뭔가? 뭐 가령 변호사 사무실이나 병원 같은 곳이라면 자기들 사업 매출 때문에 키워드 검색 시장에서 네이버 상위 노출은 필수입니다. 이분들한테는 네이버 실전 전문가가 필요할 거예요. 그렇죠? 반대로 법 관련 의뢰인이나 뭐 병원 환자들 같은 분들 경우에는 자기를 변호해줄 최고의 법조인이나 의사를 원할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이렇게 양방향에서 보면 하나의 문제를 우리는 두 가지로 진로를 결정할 수 있다는 사실을 알게 돼요. 첫 번째, 변호사나 의사처럼 유능한 전문가가 되는 거야. 근데 그게 어려워? 그럼 네이버 전문가가 되는 거야. 이 두 가지죠. 이 중에 네이버 전문가가 되는 거 상대적으로 아주 쉬워요. 한두 개 굵직한 것만 알면 껌이라는 겁니다. 어떻게? 뭐 유료 강의 듣거나 대행사에 취직하면 됩니다. 길은 언제나 있었어요. 너무 쉬워. 그거 하는데 돈 많이 듭니까? 안 들어. 안 듣고 걱정만 하니까 가장 비싸고 귀한 시간만 낭비하고 있지 않습니까? 1억 준다고 지금 1시간이라도 그 시간 살 수 있어요? 자, 됐고. 인생이 어렵다고 느껴진다면 지금이 새롭게 시작할 타이밍이라는 어떤 시그널입니다. 그런 감정에 오래 갇혀있으면 유치원 햇님만 되는 거예요. 세상에 무시 안 당하면서 밥 벌어먹고 가족들한테 잘하면서 그렇게 살 게 얼마나 많은데 좌절감 같은 귀여운 감정만 갖고 인생 허비하면 아깝습니다. 저는 이런 점에서 놀라거나 두려운 게 없는 사람이에요. 수익이 월 몇천씩 되는 유튜버나 인플루언서분들 보면 기술력과 인지도 두 가지 토끼를 다 잡고 있는 경우가 많죠. 기술력 즉 문제 해결력이고 거창할 필요도 없다고 누누이 강조드리고 있는 거예요. 블로그나 유튜브로 성공하는 방법은 제 과거 영상 있으니까 필요한 분 보시고요. 잔소리 정말 길죠. 마지막으로 내 칫솔 만질 수 있는 사람한테는 무조건 잘 해라 라는 격언이 있습니다. 저나 여러분이나 어려움을 겪는 이유는 내 사람, 내 편, 내 멘토를 만나지 못해서 그래요. 사실 이게 가장 크죠. 만약 언제나 나를 존중해주는 사람이 있었다면 아마 인생이 훨씬 잘 풀렸을지 몰라요. 왜냐하면 살다가 보면 정말로 내가 정말 계속 버틸 수 있을까? 나 너무 힘든데? 라는 순간들이 찾아오기 때문입니다. 이 사람들은 고맙게도 그때마다 날 위로해줘. 응원해주고. 그게 부모나 배우자, 뭐 자식일 수도 있고 뭐 친구나 지인, 뭐 또는 구독자의 형태로도 내 옆에 존재합니다. 서로한테 힘이 되어주는 존재들이 되는 거죠. 고맙습니다. 그런 고마운 존재가 옆에 있는데도 무시하면 쌍놈 소리 들어요. 그러니까 지금이라도 고맙다고 사랑한다고 말해주세요. 제 영상 봐주셔서 늘 감사드립니다. 이번 한 해도 돌아보면 뭐 빛도 있고 어둠도 있었어요. 그 둘은 뭐 뗄래야 뗄 수 없는 관계니까. 뭐 잘 나갈 때도 있고 그지 같을 때도 있어요. 걱정의 총량은 근데 줄어들지 않더라고요. 정리하면 사업하는 이유는 상대방의 문제를 이해하고 해결하는 데 있다는 거고 문제가 뭔지 모르거나 해결책이 없다면 사업가는 존재할 이유가 없는 거예요. 그게 본질이죠, 사업에. 그럼 지금부터 뭐 하면 된다 우리는? 문제를 찾고 해결해주면 돼요. 레드 오션일수록 좋습니다. 블루 오션이랑 오탄한 거 아니에요. 블루 오션은 자본가들이 파먹는 시장이야. 피라미드는 얼씬도해서는 안 됩니다. 사람들이 없는 이유가 있어. 자, 됐고. 이렇게 지나고 보니까 아직도 할 일은 많지만 지금까지 제가 경험한 것들, 이를테면 좋았던 것들, 뭐 또는 쓰레기 같았던 것들, 그러니까 만회할 수 없는 어떤 크게 실수한 것들도 떠올라요. 고통스럽죠? 그런데 그런 것들이 뼈아픈 것들이 아니라 전부 귀하고 전부 써먹을 수 있는 자산이라는 걸 깨닫고 있는 중입니다. 그러니 걱정 마시고 반드시 도약하는 계기가 찾아올 거고 그때 잘하시면 됩니다. 잘 되시는 분 말고 지금 힘드신 분들 말씀드리는 거예요. 인생 한 방이야. 알았지? 잘 안 되면 댓글 달아주세요. 제가 전부 직접 답변 적어드리고 있잖아요. 감사합니다. 좋아요나 구독 중에 한 개 아시죠? 자, 그럼 새해에 뵙겠습니다. 글청기였습니다. 이번 주 로또 뭐 사지?